백거이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백거이 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화에서는 숯 파는 노인의 아픔을 대변하던 서슬콜은 사회 고발자 백거이를 만났었죠.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제목부터가 푸른 적삼이 졌다라니요.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백거이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 바로 강주 좌천 시절을 다룹니다. 4화에 그 당당했던 좌습유 백거이가 하루아침에 정치적 죄인이 되어 삼천리 유백길을 떠나게 된 사연,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찾아낸 독한 술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황제에게 직원도 서슴지 않던 그가 왜 갑자기 죄인이 된 거죠? 사건의 발단은 서기 815년, 원화 10년, 당나라 조정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재상 무원형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7월 13일 이른 아침, 조정에 출근하던 재상 무원형이 장안거리에서 자객에게 습격당해 목이 베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어사중승 이중희도 습격을 받았죠. 이는 절도사 오원재가 보낸 자객의 소행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테러였습니다. 세상에, 재상이 출근길에 암살당하다니 조정이 발칵 뒤집혔겠네요. 이에 격분한 백거이는 자신의 직분인 태자 좌선선대부를 넘어 가장 먼저 상소를 올립니다. 급히 자객을 잡고 배후를 밝혀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소서. 역시 백거이랍네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선 거군요. 하지만 그 정의감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정적들은 그가 월직 언사, 즉 제 분수를 모르고 조정의 일에 함부로 나섰다며 공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바로 불효와 상소문이 경박하다는 죄명이었습니다. 불효요? 어머니에게 효도를 안 했다는 건가요? 정치적인 문제에 갑자기 웬 효도 타령이죠? 정말 기가 막힌 모함이었죠. 백거이의 어머니가 생전에 우물에 빠져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는데 정적들은 백거이가 지은 시 중에 상화, 즉 꽃을 감상하다와 신정, 즉 새로운 우물이라는 시가 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물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뻔뻔하게 우물을 노래했으니 폐륜하다. 게다가 상화라는 시는 움탕하다라는 논리였죠. 세상에, 시인의 시어를 가지고 그런 억지 누명을 씌우다니 정말 억울했겠는데요. 결국 그는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강주 사마로 좌천됩니다. 44살, 815년대의 일이죠. 사마는 지방 군대의 보좌관이라는 명목상의 벼슬일 뿐 실권이 전혀 없는 한직이었습니다.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었죠. 화려한 붉은 관복을 벗고 말단 관리의 상징인 푸른 적삼, 청삼을 입게 된 백거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든 꿈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겠죠. 그 절망의 시간, 그는 무엇을 하며 보냈나요? 그는 강주로 떠나기 전 위수 강가의 집에 칩거하며 세상과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비 내리는 위수가의 집에서 술과 도연명에게로 도피합니다. 도연명, 365년부터 427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동진시대의 전원 시인으로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술과 함께 평생을 보낸 은일 시인의 대표적 인물이죠. 백거이에게 도연명은 어떤 존재였나요? 마음의 스승이자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는 도연명의 시를 흉내내어 효 도잠채시 16수를 짓는데 그 서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해가 온 신수. 마침 집에서 빚은 술이 막 이무서 우중 도금 빗속에서 홀로 마셨네. 고득 우차 그러다 이것 즉 술에서 얻은 바가 있어서 이 유이 망 우피자 저것 즉 세상의 근심을 잊게 되었나네. 이것을 얻어 저것을 잊었다. 술을 통해 세상의 시름을 잊겠다는 선언이군요. 그런데 그냥 즐겁게 마시는 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제 오수를 보면 그가 술에 얼마나 필사적으로 매달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백거이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시죠. 조역 독취가 아침에도 홀로 취해 노래하고 모역 독취수 저녁에도 홀로 취해 잠이 드네. 미진 일호주 술 한 병도 다 비우기도 전에 이성 삼독취 이미 3번이나 홀로 취였구나. 조역 독취, 모역 독취.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계속 독자가 반복되는 게 너무 외롭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한 병도 다 못 마셨는데 3번이나 취했다는 건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어서 억지로 취기를 유지하려 했던 거죠. 그는 깨어있는 고통보다 차라리 취해서 어리석어지는 길을 택합니다. 제12수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기타 불가급, 다른 점, 즉 도연명의 고결함은 미칠 수 없으나 차효 취혼혼, 우선 취해 어리숙한 척하는 것은 흉내내 버리라. 취해 어리숙한 척 하겠다. 살기 위해, 미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놓아버리겠다는 뜻 같아서 가슴이 아프네요. 이것이 훗날 백거이 철학의 핵심인 중은, 즉 조정에 머물면서도 마음은 은둔함의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좌천되어 가야 할 곳, 강주라는 지명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제10수를 보시죠. 오문 심양군, 내가 듣기로 심양군, 즉 강주에 석유 도진군, 옛날 도진군, 즉 도연명이 살았다지. 애주 불의 명, 술을 사랑하고 이름, 즉 명예는 사랑치 않았으며 우성 부루 빈, 깨어있음을 근심하고 가난은 근심치 않았네. 아, 심량이 바로 강주잖아요. 백거이가 유배 가는 곳이 바로 그토록 동경하던 도연명의 고향이었군요. 소름 돋는 운명이죠. 도연명은 심양, 지금의 강서성 주강시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백거이는 좌천 명령을 받고 절망했지만 자신이 가는 곳이 마음의 스승 도연명의 고향임을 깨닫고 묘한 위안을 얻습니다. 나는 유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정치적으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문학적으로는 도연명을 만나러 가는 순례길이 된 셈이네요. 우성 부루 빈, 가난보다 맨정신으로 깨어있는 걸 더 걱정했다는 구절이 백거이의 당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뼈아픈 좌절과 고독, 그리고 도연명과의 영적인 교감이 없었다면 우리는 백거이 최고의 걸작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강주에 도착한 그가 가을밤 강가에서 우연히 들려온 비파 소리에 이끌려 쓴 시, 바로 비파행 말이죠. 드디어 그 유명한 비파행이 나오는군요. 동병상련의 그 시. 네, 천하의 문장가 백거이가 이름 없는 기녀의 연주를 듣고 우리 둘 다 세상 끝을 떠도는 신세라며 펑펑 우는 장면. 다음 6화에서는 그 감동적인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술 한 잔에 시름을 잇고 비파 소리에 눈물 흘리는 인간 백거이의 모습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땐 백거이처럼 잠시 이것, 즉 약간의 술을 빌려 저것, 즉 근심을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 심양강의 가을밤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